그렇죠. 브라우저 내부 저장소입니다. 자, 로컬 스토리지는 브라우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XSS 공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XSS.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준모님 만약에 준모님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로컬 스토리지는 디스크에 저장되는 게 맞아요. 그냥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자, 준모님이 글을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5번 글을 해볼게요. 이게 5번 글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준모님이 이제 어떤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타임리프로 얘를 만듭니다. 로컬호스트 8080에서 이제 포스트스 5번 딱 들어가요. 그럼 보통 뭐가 나오죠? HTML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와요? 헤드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와요? 바디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와요? 제목 나오죠.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div에서 여기에 뭐가 나온다? 여기에 이렇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삽입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준모님이 글을 이렇게 쓰면 그것들이 타임리프 기준 해볼게요. 타임리프 기준에서 여기에 이렇게 삽입돼서 HTML이 완성이 되겠죠. 요거까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타임리프에서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준모님이 악의적인 해커라고 해볼게요. 준모님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글을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 되세요? 글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준모님. 고객한테는 이 스크립트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얘만 보이겠죠. 그럼 얘는 실행돼 버리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해커인 준보님이 어떤 스크립트를 삽입해 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5번 글을 보는 사람들, 이 100명을 해볼게요. 100명의 컴퓨터에서 이게 다 실행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에서 로컬 스토리지 get 아이템에서 API 키를 딱 받아와요.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준모님이 마련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고객의 API 키 정보가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요게 바로 무슨 공격이다? XSS 공격이. XSS 공격은 뭐냐면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제목이나 뭐 작성자 이름이나 그 다음에 내용이나 이렇게 고객이 입력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삽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제목이나 이름이나 작성자 명을 출력할 때 요 스크립트가 우리도 모르게 실행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 자, 타임리프 같은 경우에는 XSS 공격이 막아질까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막아줄까요? 아니면은
XS 공격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을까요? 타임리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Next.js도 마찬가지. Next.js도 공격은 방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로 얘를 풀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스팬 한 다음에 여기 이제 th 텍스트 하고서 여기다가 콘텐트 이렇게 쓴다 해볼게요. 자, 이거는 막아지는 거예요, 안 막아지는 거예요? 요건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u 텍스트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u 텍스트라고 쓰면은 이거는 XSS 방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방어를 하는 거고. 그럼 준모님 이렇게 생각하겠죠? u 텍스트는 솔직히 위험하잖아요. 맞죠? 그쵸? 근데 얘를 쓸 일이 있을까요? 리액트에서도 마찬가지. 리액트에서도 그에서 XSS 코드와 알려달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방어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 XSS 공격은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이에요. 근데 타임리프랑 Next.js, 리액트에는 기본적으로 방어가 돼 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신경 쓸 게 뭐겠어요?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요게 아니라 요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거 준모님 이렇게 딱 했을 때 고객한테 요런 태그가 그대로 보였으면 좋겠나요? 아니면은 잠깐만요. 플레이스 키트 날라갔나? 고양이 사진 이따 해볼게요. 자,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해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나오면 이렇게 돼요. 그냥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보여지겠죠. 근데 잠깐만요. div 하고 이렇게 하고 스타일에서 화이트 스페이스 프리 라인. 네. 준모님 사용자한테 그냥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본문 같은 경우에 좌측이 나아요? 우측이 나아요? 고객한테 이게 그냥 소스 코드가 그냥 그대로 보였으면 좋겠네? 우측이죠? 그쵸? 그런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래. 우리 14015 들어가서 해보시죠. 포크를 해서 다 없애고, 자, 여기 서버에서 받아온 콘텐트 값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리액트에서 그냥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하면 이렇게 돼요.
다음에 요거를 스타일 됐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를 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다시 한번 준모님. 자, 이거 안전한 코드죠? 안전한 코드잖아요. 그쵸? 안전한 코드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써도 이게 실행이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보여질까요? 이거 그냥 보여주잖아요. 안전한 코드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자, on 마우스 오버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on 마우스 오버라고 해보겠습니다. on 마우스 오버. 자, 보이시나요? 제가 on 마우스 오버가 뭐예요? 마우스 올리면 이란 뜻이죠. 그쵸? 여기다가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API 키를 받아다가 우리 해커의 서버로 넘기는 코드를 쓰라면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쵸?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XSS 공격을 막는 코드로 해결이 돼요. 근데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너무 좋네요 해서 여기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스타일에서 컬러 레드 이런 거 넣어야죠. 좋아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XSS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얘를 그냥 그대로 출력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저는 XS 공격을 그냥 허용했어요. 딱히 막 필터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고객이 입력한 이런 그 글 색상이라던가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들이 작동하죠. 그러니까 우리 딜레마를 아시겠나요? 본문이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은 규율을 빡빡하게 걸면 안 되고, 대신에 규율을 빡빡하게 걸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얘를 풀어요. 근데 만약에 고객이 본문에다가 이런 악의적인 코드를 쓰면은 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얘를 사용하되 얘를 한번 전처리 후처리를 해서 요 안에 이상한 스크립트가 있으면은 걸러내는 로직을 써야 돼요. 근데 그 로직에 만약에 실수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S 공격 당하는 거예요.